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은행 채용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행 취업을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봤을 만한 기사는 은행 채용이 줄었다, 채용문이 좁아진다, 시내 직장 채용문이 더 좁아진다, 이런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은행원을 준비하신다면 어쨌든 이 채용 규모에 대한 부분에서 궁금해 하실 텐데, 실제로 채용 규모가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팩트 체크를 통해서 앞으로 채용의 난이도가 정말 계속 급감만 한다면 채용의 난이도가 계속 헬이 되어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용 규모를 조금 팩트 체크를 해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은행 채용의 난이도가 올라갈지 낮아질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채용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는 많이 보셨을 거고, 그건 금융 일반 직군에 대한 이야기고, 동시에 IT 디지털 직군은 계속 채용이 는다는 이야기를 보셨을 텐데, 팩트를 체크해보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이제 21년도 기업은행의 채용 공고 보면 금융 일반 48명, 그리고 디지털 직군 23명을 채용했고요. 48명 채용, 그 다음 23명 채용. 24년도에는 금융일반 130명으로 늘어나고, 25년도에는 금융일반 150명으로 늘어났죠. 반면에 IT 디지털은 이제 20명으로 좀 줄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채용 규모에 대한 그 상식이 조금은 틀릴 수가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기사에 있는 것처럼 채용이 급감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화, 이런 은행 점포 축소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는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감소할 만큼 감소했고, 그리고 줄일 만큼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줄었던 시기를 지나서 늘기도 했고, 23년도, 24년도에도 이 추이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24년에 조금 급감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어떤 포인트는 뭐냐면, 은행 채용 규모가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AI와 디지털화에 의한 채용 규모 급감, 점포 통폐합으로 인한 채용 규모 급감은 이미 할 만큼 어느 정도 다 지나갔다, 그 이야기가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다. 그럼 지금은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는 디지털에 대한 영향도 물론 받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은 다른 부분에 의한 영향을 받는데, 퇴직자 수에 의한 영향을 이제는 더 많이 받는다고 보입니다. 자, 여러분이 과거에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그리고 IMF 외환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 시기에는 어떻게 되죠? 이게 채용이 급감하죠. 경제 위기가 오면 아무래도 자금의 수요가 갑자기 없어지다 보니까 은행원이 딱히 필요가 없어지면서 자금의 수요가 감소하고 은행원 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경제가 살아나면서 조금씩 채용을 늘렸다가,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 보면 IMF 외환위기 때 채용이 급감했다가 다시 경제가 살아나면서 조금씩 늘렸다가, 또 08년 금융위기 올 때 확 줄었다가 또 조금씩 늘어나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다가 급감, 우상향하다가 급감,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은행원들이 채용이 되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다니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부지점장님도 하시고 지점장님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희망퇴직 규모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희망퇴직도 이에 맞추어서 좀 늘다가 줄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은행 채용이 전체적인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주는 건 맞는데,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계속 계단식으로 팍팍팍 줄어나가는 건 아니고, 아까 위에 기사에서 보셨듯이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과거에 이제 채용이 팍 줄었다가 늘다가 팍 줄었다가 늘다가 이제 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제 희망퇴직 하는 거에 맞추어서 신입 채용을 그만큼은 아니지만 일부씩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입 채용이 이렇게 팍 줄었다가 또 차츰 늘다가, 24년도에 팍 줄었다가 또 차츰 늘다가, 이런 식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이시는 게 더 채용 규모에 대해서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24년도의 입행 과정에서는 다른 해보다 채용 규모가 급감했기 때문에 그런 해에는 스펙을 보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컷라인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채용 규모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서류 단계의 채용 배수는 10배수, 20배수 이런 식으로 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최종 채용 인원을 10명만 늘리더라도 10배수면 100명, 20배수면 200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잖아요. 서류 통과자나 필기 통과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류의 컷라인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채용이 늘어날 때는 다시 컷라인이 조금씩 내려왔다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과거에 은행 채용이 이제 외환위기 때 안 뽑다가 조금씩 늘다가 또 금융위기 때 안 뽑다가 또 조금씩 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퇴직할 때도 퇴직자가 조금씩 늘다가 퇴직자가 급감했다가 퇴직자가 조금씩 늘다가 급감했다가 이런 패턴을 이제 보이는 경향이 있고, 물론 디지털과 AI로 인해서 은행원이 필요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텔러직 채용은 아예 안 하고 일반직 채용도 이에 의해서도 조금은 당연히 주는 건 맞는데, 이에 의한 영향은 이미 상당 부분 지난 10년간 진행이 되었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신 이제 이 희망퇴직 규모에 의해서 채용 규모가 오히려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채용 규모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계단식으로 감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는 패턴이 은행 채용이 줄었다가 조금씩 늘다가 또 줄고 조금씩 늘다가 줄고 이런 패턴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 주는 거는 맞는데 그게 꼭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급감하냐, 그건 아니라고 보인다. 근데 24년도에는 급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거를 돌아봤을 때는 방금 이제 기업은행 채용 규모나 아니면 전체 은행, 시중은행에 대한 채용 규모 이렇게 표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계단식으로 팍팍팍 하락하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위에 본 것처럼 이제 위에 22년도까지 받고 23년도에도 꽤나 많이 뽑았습니다. 근데 24년도에 이렇게 급감하고 25년도에도 조금 감소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미정인 부분이 있고 가봐야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계단식으로 매해 급감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우리은행은 좀 늘어나기도 하고요. 신한은행은 오늘 발표했는데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는 90명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더 가봐야 아는 것이 이제 하반기, 은행들은 보통 하반기에 채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신입 공채는 조금 줄었을 수 있지만 군 전형이라던가 아니면 수시 채용에 대해서 경력자 채용을 늘린다던가, 근데 사실 이런 경력자가 1년 이상의 경력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까지 합한다면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이게 꼭 감소를 했다고만은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떤 기사로 인해서 오해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매해 급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은 팩트 체크를 해드려 보았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감소하는 건 맞지만 그 감소하는 정도가 급감하던 시기는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갔다라고 보셔도 되고, 시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늘어나는 시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런 트렌드를 조금 이해하신다면 24년도에 상당 부분 고스펙자들만 서류 통과한 은행들이 있습니다.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스펙이 확실히 이제 뭐 23년도나 22년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그 컷라인이 많이 올라간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채용 규모가 급감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해 드릴 수 있을지는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이렇게 좀 현재의 상황을 인지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25년도의 희망퇴직자 수를 본다면 희망퇴직자 수가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희망퇴직자 수가 급증을 지금 하고 있는데 희망퇴직자 수가 늘어나면 그에 맞추어서
은행원 신입 채용도 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게 되겠죠. 뭐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늘 수도 있고 소폭 줄을 수도 있지만 매해 급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은행 채용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는 디지털화보다 희망퇴직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